직문수 3기 그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거 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한 번 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 그 레코드 분들을 보고 오셨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고 시작을 하면 보통 살면서 수학자 만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학자입니다. 정말로 어떤 수학 연구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좀 저 자신에게 좀 물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왜 하려고 하냐? 직무수 이거 지금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만 되게 좀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저 수학이 참 이 순간 저한테 물었을 때 참 좋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제가 누리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 시간 전에 그 미분기아 세미나에서 한 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왔어요. 발표를 하면서 속된 말로 오지게 털리고 왔거든요. 온갖 이제 질문들 나오는데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답하고 근데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저도 좋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참 좋아했다고 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고 저 수학을 알아가고 사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편적인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수학자 커뮤니티가 아닐 때는. 그래서 직문서를 제가 하는 어떤 취지는 제가 한 사회로부터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암묵적인 제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하여금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수학자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걸로 토대로 새로운 어떤 커리어들을 이제 가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약간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차례 본인들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직문수 3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개를 듣기 전에 제가 어떤 방향성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록 이제 이메일들을 받으셨지만 직문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3기의 경우는. 그래서 격주로 저랑 함께하는 수학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교실에는 기존의 직문수 16번, 17번에 걸쳐서 했던 얘기들을 격주 단위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교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가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격주 단위로는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직문수 팟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팟캐스트는 현재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우리들의 수학 인생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박진선 선생님과 하은우 선생님과 강성원 선생님 이 어떤 세 분과 그리고 직문수 TA로 조인해 주신 서무건 선생님과 이재영 선생님 이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냐면 저희가 그러면 뭔가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발언권들을 충분히 드릴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한 차례씩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단순히 얘기를 나누는 성격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생각들을 해봤는지 어떤 상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슬랙 채널을 토대로 해서 TA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스커션을 나눌 수가 있지만 팟캐스트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원하신다면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직문수 3기 수학 교실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 1, 2기가 이미 레코드가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할 말은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앵무새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오히려 하고 싶냐면 한 맥스로 2시간. 그리고 보통은 1시간 반에 그냥 끊을 겁니다. 끊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디스커션이 흘러가는 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조금 더 좀 어떤 이미지로 좀 만들 생각이냐면 동숭학당 이미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보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1, 2기 때 한 얘기를 똑같이 할 거지만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되고 안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끊고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단 어떤 전제만 지켜주시면 되냐면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한다는 전제만 지켜주신다면 이 내용들이랑 관련된 어떤 생각에서 파생된 것들을 어떤 것들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다가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어떤 적당히 끊을 타이밍이 되면 그냥 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문서 3기는 일단 끝까지 가보려고 하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끝난 시점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번 랩업을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그래도 자기소개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얘기를 좀 듣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영상에 소개를 남기는 건 기본적으로 흑역사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흑역사를 남기면 정말로 레코드가 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직문수 영상들 1, 2기 영상을 보시면 끝까지 남는 분들이 한 60%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까지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운데 어떤 자기소개들을 나누시는 성격이 좋습니다. 물론 안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거 손대는 거는 하나요? 안 하나요? 굳이 형식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 꺼낸 김에 아까 언급도 되었고, 다음 주에 여기 계신 강성훈, 허윤희 선생님과 팟캐스트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박진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2기 때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우리들의 수학 인생이라는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이모티콘으로나마 이제 박수 하나씩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연스럽게 본인 얘기들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일단 오성환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 손을 들게 돼버렸네요. 저는 지금 네,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오승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원래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학 공부를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과로 와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있게 됐는데 너무 좋은 채널을 알게 되고 여기에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저도 또 참여해서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의 생각 이런 거를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잘 모르니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고 지금 여자친구랑 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일정이 생겨가지고 약간 스타벅스에서 눈치 보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쉽지 않으신데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질문수는 처음 참여하게 됐고요. 여기 이 채널에서 금요일에 선영대 수업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를 쭉 봤는데 궁금한 게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서 다 질문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편하게 질문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용기 얻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문수 시간의 가장 큰 핵심은 질문이라고 저희가 단어를 쓰는 자기 생각의 표현입니다. 답변보다 오히려 질문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TA 분이 무려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시간들을 꼭 어떤 본인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 출신으로 사실 30년가량 수학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살다가 이제 데이터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직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널을 알게 돼서 직무 3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학에 대해서 가장 이제 모를 텐데 염치에 불구하고 많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개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다 사회화가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이제 무리하지 않은 표현인지 저희가 잘 알죠. 혹시나 수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결을 담아서 자기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거든요. 생각들을 그대로 나누고자 함이고 네, 그 생각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실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겸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 속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정서들을 좀 더 지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필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산업 조직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사실 뭐 수학은 손 놓은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랑 박사는 둘 다 이제 산업조직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수학을 잘 모르지만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조건희 교수님 이 채널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참석하고 또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그 연구소에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의 보안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치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흔히 요새 말하는 흡포자, 수포자, 수학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포기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서점에 가가지고 수학책을 보는데 와 이런 걸까지 내가 배웠나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모르고 살았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계기를 갖고 사이버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정반대에 있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물리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을 다시 한번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이어가야 되나 하는 찰나에 저희 학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여기도 계시는데 강성훈 선생님께서 이 교수님께서 이 게시판에 이거 여기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새로 시작하신 커리어 많이 응원드리고 직무수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식에서도 그렇고 어떤 격려가 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소개해 주신 분을 물고 늘어주시기를 그 권해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TA, 3기 TA를 맡게 된 서무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7년, 8년 전에 응용수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엔지니어 쪽에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취업을 엔지니어 쪽으로 해서 수학을 손뗀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저런 찾아보다가 교수님 수업을 찾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기억이 많이 나면 좋은데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오한 질문을 제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많이 대화를 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TA가 두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영 스님은 지금 컨퍼런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부득이하게 조인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TA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통 직문수에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들이 많냐면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라는 망설임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완벽한 답을 뭔가 이제 해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결을 맞춰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하는 입장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내 생각의 방식들과 내 어떤 질문의 결이 존중받는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직무수 T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오히려 모른다는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는 거는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내가 하는 질문들이 충분히 어떤 비자명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아시는 것들도 뭔가 이제 그 뺑 둘러서 답변을 해주시기보다 어떤 것들은 그 여백들을 좀 남겨주시는 것들도 상대방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배려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떤 응용 쪽에서 어떤 겪어오신 것들과 또 이제 수학 사이드에서 이것들 연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는 통찰들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김성현이라고 하고 지금 어, 개발자로 막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컴퓨터공학 전공은 아니었고 기계공학 전공이라서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것들 좀 듣긴 했었는데 그리고 뭐 나름 다른 것도 공부를 한다고 할라 했었는데 사실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약간 내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면 뭐 내가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약간 좀 좋은 질문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뭔가 배경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내가 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걸 공부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답변하면서 뭔가 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발전 없어도 그냥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좀 잘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지 않나? 뭔가 좀 더 질문 던지고 나름 생각해보고 이런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생각 안, 너무 좋은 질문 던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질문 던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을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보통 어떤 부담감들을 실질적으로 가지시냐면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멋진 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참석하는 거에 뭔가 공부하려면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미루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멋진 날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날 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가지고 그냥 던지시면서 멋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본적으로 직문서 레코드들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감수하고 던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직문수 N기가 시작이 되면 그런 어떤 좋은 레코드의 본들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직문수 만들 때마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거 한 번 만들면 이게 너무 장기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특히 저도 이제 육아를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수백 번 하다가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하는 게 일단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은 이제 3기까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래도 2기까지는 제가 이제 매주 진행을 했지만 이제 3기부터는 그래 격주로 해서 제가 한 번은 안 들어올 팟캐스트는 제가 진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제 좀 분담이 좀 되고 있고 나중에는 직문수를 제가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전국 노래자랑을 사실 상상을 하거든요. 송혜 선생님이. 물론 지금은 이제 송혜 선생님이 이제 타계하시고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분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 어떤 수학을 누리고 즐기는 이제 문화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뻔한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수학에 대해서 재미들을 누리시고 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주변에 흘러가는 형태로 이런 직문수가 하나의 어떤 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와 있고요. 현재는 이제 3기인데 나중에 이것들을 염두에 두셨을 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고 계실지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 채널과 무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기 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아직도 들어오시는 것처럼 또 여기 이제 새로 조인하신 분들도 나중에 또 어떤 좋은 어떤 것들 연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더 개인 소개들을 하고 좀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좀 더 얘기하실 분들 있으시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소개하실 분들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저 스스로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정체가 아까 탄로가 나버려가지고 저는 지금 국내 그 원격 대학의 공대 교수로 있고요. 어, 그리고 수학은 어릴 때
뭐 수학 경시나 그런 거 나가면서 저는 제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수학은 진짜 수학이랑 좀 많이 달랐더라고요. 그 많이 깨닫고 지난 1년 동안 꽤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소개보다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스터디 말고도 9개월 정도 지금 다른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사람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의 놀라움을 정말 매주 느끼고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뭐 소규모로라도 두 명, 세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고가 확장된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는 것의 놀라움을 여러분도 좀 장기간이 되겠지만 같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터디에서는 어, 나는 이걸 알아요라는 얘기보다 저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줘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문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있어 보이는 질문보다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풍부한 좀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문수도 그런 좀 멋있는 그런 스터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버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고, 제가 이제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된 제 인생 한참 선배님들이세요. 제가 이분들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과 통계를 공부하는 게 이분들을 좀 이렇게 이분들의 삶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융도 좀 공부해보니까 되게 추상화된 영역에 있는 것 같았고 통계는 제가 한 차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현대수학 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는 혼자만의 이제 결론을 내렸고, 직문수 레코드된 영상을 통해서 틈틈이 공부해 오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3기가 열린다고 해서 용기 내서 참여하게 되었고, 어, 그, 정말 모르는 부분들까지 좀 열심히 질문하는 저를 좀 이렇게 저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레코드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채널을 근래에 하시고 조인하신 분들도 사실 상당수 계시는데 이 직문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직문수는 현대수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18세기 이후에 어떤 수학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왜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와닿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직문수의 어떤 취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조금 좀 피상적인 얘기였다면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학교에서 티칭을 할 때 미국은 그 제가 지금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그 학기제가 아니라 쿼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4쿼터를 진행을 하면 10주 동안 그 한 쿼터를 진행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쿼터 동안 이제 그 중간 기말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시험을 3번 보기도 해요, 10주 동안에. 그러면 제가 이 첫 노트에 적어 놓은 거는 10주 동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티칭 이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저는 그 굉장히 일관적으로 학생들한테 욕을 먹거든요. 어떤 욕을 먹냐면 너무 빠르다 라는 욕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노트 1에다가 적어놓은 얘기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보통 매스 8이라고 부릅니다. 그 Transient Higher Mathematics라고 불러요. 이거를 10주 동안 가르치는 거를 노트 하나에 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10주 동안 나누어서 가르치고도 욕을 먹어요. 너무 빠르다고. 근데 약간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떤 아마 이제 선생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문수 이 첫 노트의 경우는 그 이 집합론이라고 하는 걸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 노트가 한 17개거든요. 17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매주 어떤 나가는 노트들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들을 압축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만약에 이 얘기들을 부드럽게 따라오시려면 뭔가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셔야 되고요.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것들이 많이 갈고리 걸리듯이 걸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파고들다 보면 파고들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떤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 리스트를 뭔가 이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 어떤 파고드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 어떤 발견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 직문수 시간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문수가 마친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시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 필요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 불필요하신 분들은 음소거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요구할 건데요. 하나는 직문수가 다 끝난 시점에서 나 이제 좀 알겠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씨 어쩌라는 거냐. 약간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끝났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저는 이걸 보통 이제 소금을 먹은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알겠는데 좀 짜증이 좀 잔뜩 좀 나 있는 상태로 맞췄으면 좋겠고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느낌을 좋겠냐면 흥미를 충분히 자극하는 걸로 끝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여운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소위 말해서 배우에 대해서 덕질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어떤 비슷한 영화를 보게 되는 순간도 있고 뭔가 남잖아요. 어떤 재밌는 소설을 읽을 때든 영화를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으로 직문수가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어떤 얘기들을 따라오신 다음에 본인 방식대로 뭔가 알아가실 때 내용들 몇 개 모르는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일일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면 좋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을 하더라도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신 다음에 그게 어떤 불만이 되었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표현하려고 애써 보시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게 어떤 이 직문수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 한두 분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박진수라고 하고요. 저는 은행에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학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고, 실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깊게 팠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꿈이 문과 쪽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과 쪽으로 왔고, 그래서 수학을 계속 놓고 있었다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청하게 됐고요. 요거 통해서 좀 제 수학 관련해서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해하고 싶은데 수학을 깜짝이야. 모르니까 네, 이해를 깜짝이야. 못했었는데 그런 거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직문수와 함께 소위 이제 연이수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연구자 이과생을 위한 수학은 이제 1기까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직문수가 마침 아마 2기 진행하면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수학들에 대한 얘기들도 채널에서 나눌 기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직문수에서 이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요 얘기들을 다음에 이제 뭔가 응용에 대해서도 해볼 만한 얘기들이 있다 정도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자기소개 하실 것들이 있으면 듣고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일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 철학을 석사 과정으로 전공을 했는데, 교육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서 말하는 교육의 가치가 수학의 가치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널에 가입을 했고요. 특히 수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객체 발달 과정은 그 역사 발달 과정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지식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좀 알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너무 귀한 선생님들께서 발걸음들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인 어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파된 샘플들을 계속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끊고 본인들의 생각,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이 연결되어지는 거면 좋겠지만 그냥 속된 말로 삐리 꽂혀가지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상대방한테 존중을 차리는 선보다는 조금 더 존중을 덜 차리는 선에서 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서 디스커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형태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면이 안 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멋있는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을 나누는 형태 말고요. 그냥 본인의 날 것들의 생각들을 나누는 형태들로 얘기들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1강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수학적으로는 집합론에서 불안정성 정리에 대한 건데 이런 어떤 단어들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이 노트에 적혀 있는 방식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나이대 혹시 10대는 이번 3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대 없으시죠? 혹시 여기 60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20대에서 50대 정도 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20대는 잘 모릅니다. 20대는 제가 어떻게 현재 이제 수학 공부들을 10대 때 했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소위 어떤 그 정석이라는 것들을 봤었죠. 그러면 정석 이제 저희가 첫 단원에서 뭐를 봤었냐면 집합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단어만 유난히 까맣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다들 웃으시는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정서들을 쌓아나가는 게 보편적인 정서인데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집합을 배우면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받아들였었어요. 어떤 수학적인 거는 굉장히 흑백 논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하는 말은 맞거나 틀리거나 그것이 적어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명확해야만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던 전제들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문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명확한 주장이라는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수학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대신에 명료한 주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간의 어떤 대화 중에서도 속된 말로 싸우거나 삐질 때가 있고 내가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근데 그 갈등에 있어가지고는 보통 각자가 들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저희는 보통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육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11일 차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애를 쓰지만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답은 당연히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첫 시간에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옳고 그름을 규정짓는 것조차도 처음부터 한계를 들고 있다는 거가 현대 수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수학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합니다. 18세기에 그 이 집합론이라는 걸 형성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우리는 공리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세우는 것 자체에서는 증명과 반증이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지는 거기서부터 현대 수학이 파생이 돼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는 명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가 역설적으로도 모든 걸 옳고 그르다고 말하고 싶은 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증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각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뭘로 환원이 되냐면 내 옳고 그름이 상대방의 옳고 그름이랑 별개 라는 걸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의 방식들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면들이 사실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명료하게 취급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어떤 걸로 환원이 되는 논리냐면 집합을 세워가지고 그 집합의 원소로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환원을 시키면 끝인 논리일 겁니다. 같은 말이죠. 옳고 그르고를 명확하게 흑백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나 집합을 세워가지고 그 집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논리를 환원한다는 거나 사실상 같은 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이건 렉처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어떤 본인의 생각들이 있으시거나 어떤 생각의 방식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표현해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명료한 문장에 대해서 선언을 할 때 이거를 다시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는 거냐면 강아지는 고양이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너는 클래스가 달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서로를 구분짓는 그런 말들을 저희가 쉽게 할 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소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 고양이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고요. 그래서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고양이 1, 2, 3 중에서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저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이런 표현들은 그 다 필요했을 겁니다. 네.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되게 명료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되게 일반적으로 처음에 AI에게 강아지, 고양이를 구분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좀 뻔한 거 아니야 싶은데 만약에 그래서 고양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질문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보통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논점 두 가지가 생물학 관련해가지고 하나가 이제 진화론이고 어떤 종교적인 카테고리에서 하나는 창조론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어떤 그 뼈와 어떤 비슷한 것들을 볼 때 이걸 인간의 종으로 둘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싸움을 낳는 어떤 이제 토론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틀어가지고 보면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사실은 여겨지는 겁니다. 그냥 비록 어떤 명료한 것처럼 지금 적어놨지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학적인 주장에 예시로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좀 일상적인 문장 같은데 수학적인 주장이라는 게 특별한 뭐 정의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 이제 소위 어떤 명제라고 이제 불리우죠.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진리집합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언되어지는 문장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 진리표 하에서 참것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형식처럼 그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로서 환원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집합과 원소를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그것과 문장과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문장과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사실은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견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을 진리표화해서 어떤 이제 원소랑 집합에 들어가는 관계로 환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안 그렇겠죠.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괜찮죠? 네, 그 좋은 어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학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구체적인 관찰들을 추상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강아지라는 어떤 기호를 제가 X라고 추상화로 기호로 적겠고요. 그리고 어떤 고양이들의 모입을 셋을 따가지고 대문자 S로서 표기를 한다고 하면 강아지는 고양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문장을 단순하게 이렇게 기호로 적으면 될 겁니다. 질문 선생님은 두 저, 저희가 가지가 예,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 이 문장 속에 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이게 강아지가 이름이 강아지이고 이름이 고양이인지, 종이 강아지고 종이 고양이인지, 그거에 대한 다른 조건들은 없나요?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저희가 서술할 때 조건문으로서 서술하고자 하는 문장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은 저희가 조건문으로 선언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는 선언문을 사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르기 나름일 거예요. 근데 조건문으로 서술이 됐던 그렇지 않든 시간에 우리는 그 문장들에 대해서 이 문장은 참이야, 이 문장은 거짓이야라는 것들을 명료하게는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은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저렇게 해줄게라고 말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비유로 어떤 이 채널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 걸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네가 시험 100점 받으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줄게. 조건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점을 받았는데 엄마가 플스를 안 사주면 거짓이니까 아들은 따지겠죠. 근데 아들이 100점을 못 받았으면 엄마가 플스를 사주든 말든 이 문장은 참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가정이 충족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내가 너한테 플스를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사주면 무조건 거짓이 되죠. 그런 것처럼 조건문 자체로 문장을 선언하는 자체는 각자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언이 된 시점에서는 참과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장은 적어도 조건문은 아닌 거죠. 저 한 가지 질문이 여기서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 어떤 존재로서의 객체로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령 예를 들면 강아지가 가진 특성과 고양이는 고양이가 가진 특성. 그러면 강아지가 가진 특성과 고양이가 가진 특성이 또 비슷한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는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같이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국분되는 진짜 완전히 별개 객체로만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수학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있죠. 저희가 보통 논란들에 대해 어떤 일어나는 문장들을 보면 이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석이 실질적으로 중의적일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토론들이 활발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할 말 없지만 근데 사실은 거기서 누군가가 나는 어떤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강아지를 또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석에 따라가도 달라질 여지들은 사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그 애매함도 사실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이 단어들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생각의 어떤 유도리들이 있다는 거죠. 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웰디파인드, 하고 싶은데, 예.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이 웰디파인드의 문제였는지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서 웰디파인드라는 단어는 수학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 수학적으로 이제 쓰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단어들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수학을 혹시나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다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강에서는 하려는 얘기가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을 같다고 해도 됩니다.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자연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어떤 기준하에서 얘기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수랑 정수도 같은 걸로 퉁쳐도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산을 기준으로 생각할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랑 정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같고 틀리고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됐다는 의미에서 웰디파이니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같고 틀리고의 센스를 뭘로 보느냐는 사실 또 좀 별개 얘기예요. 말이 수긍이 가네. 근데 그 센스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우리가 난 이거를 같다라고 얘기할 거라 말하는 순간은 웰디파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따지는 거는 그 웰디파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강아지를 뭘로 규정하냐. 약간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같다라는 센스를 뭘로 볼 거야?를 이제 묻고 있는 거가 되죠. 그랬을 때 가령 이제 저한테 이제 생후 11일 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생명이었는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시점부터 생명이었네. 얘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딸꾹질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도 딸꾹질을 해요. 그럼 얘는 언제부터 도대체 생명이었는가? 물론 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와 맥락에 따라서는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웰디파인이랑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최윤 선생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어떤 조건문에 대한 명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자동적으로 참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그걸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vacuously true라고 보통 호칭을 하는데, 1강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이 질문이 아직 3기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참은 뭐고 거짓은 무엇이냐? 라는 것도 사실 따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가 참이라고 하는 걸 나는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도 굉장히 제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학적인 참과 거짓이라는 건 아까 김도환 선생님의 그 코멘트처럼 진리표로서 규정합니다. 진리표라고 하는 걸 저희가 받아들여서 진리표 하에서 참과 거짓을 우리는 참과 거짓의 체계로 받아들일 거야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표에 따라 가지고 가정과 결론의 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가정이 거짓이면 무조건 그 가정문을 참이라고 받아들이자가 진리표의 선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진리 체계를 세울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제 뭐냐면 네가 100점을 받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줄게라는 이 선언에서 봤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결은 그거거든요. 100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게임기를 안 사줬으면 아들 입장에서 시무룩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100점을 안 받았어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줘도 엄마는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를 소위 이제 은혜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여하를 허락하는 측면에서 진리표가 참 잘 만든 어떤 참과 거짓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거짓이라면 결론은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가정문 자체는 참이 되는 체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더 거기서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받아들이는 체계를 정말로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냐?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강에서 얘기하는 이 불안정성에 대한 체계는 이제 뭐냐면 자연수를 긍정하는 체계라고만 한다면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가 20세기의 수학의 결과물이에요. 그 체계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진리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어떤 시간대까지 딱 하고 그냥 말 거거든요. 이 노트 다 나갈 생각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치고 들어오셔서 자기 얘기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선 선생님. 그, 아까 전에 가정이 거주시면은 무조건 진리로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들였을 때 수학적으로 얻는 이득이나 아니면은 좀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굉장히 사실 이것도 어떤 얘기가 나올 만한 어떤 지적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물론 다 그렇게 들으시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믿긴 합니다만 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어떤 권위가 실린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 결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가 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린 어떤 예시가 그 100점을 못 받으면 플스를 사줄게 라는 문장을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되죠. 그래서 100점을 못 받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주면 아들은 엄마한테 화를 낼 수 없어요. 왜 거짓말하냐고. 엄마가 약속을 한 것은 100점을 받았을 때 플스를 사주겠다는 것이 100점을 못 받았을 때 안 사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죠?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그럼 100점 못 받았으면 당연히 안 사줘야 되는 거 아님이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예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수학을 공부하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추상화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 모임 자체도 뭔가 추상화인데 그걸 또 기호로 추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학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왜 추상화를 자꾸 하나요? 추상화는 수학의 가장 핵심이자 꽃에 해당한대요. 앱스트랙션 자체는. 저는 이거를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1 더하기 1이 보통 이 추상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1과 2라는 어떤 그런 보통 자연수와 같은 숫자들이 존재하느냐라는 존재성을 묻는 것들이 사실은 추상화의 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밀크티를 하나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예시가 이렇게 제가 컵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 하나는 이제 스타벅스 그 광고 아닙니다. 하나는 스버 그거고 하나는 이제 그냥 밀크티인데 그럼 이거를 제가 들고 있는 거를 1 더하기 1은 2라는 문장으로 추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질문은 왜 우리가 이런 추상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면 1 더하기 2라는 거가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두 개 들고 있다는 행위는 하나와 하나가 모여서 두 개가 됐다는 거를 본질이라고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 추상화는 그 본질이 뭔지를 따내려고 하는 정서가 담겨져 있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구체적인 관찰 이면에 어떤 에센스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추상화의 영역이겠고요.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추상화를 하고 나면 그 본질을 포함하는 다른 예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비록 밀크티를 넣은 어떤 이제 컵과 하나는 이제 스벅컵을 들고 예를 들었지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포함하는 문장들은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쓸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학을 공부하시는 실질적인 동기부여들은 사실은 수학의 즐거움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들은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있고요. 어떤 각자한테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유들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 수학에서 추상화 자체가 담아내는 어떤 결들은 우리가 어떤 추상을 하게 되면 이 추상화는 본질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혀 다른 대상들을 같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거의 구체적인 것들을 각자한테 생각해 보라고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답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본질을 따서 추상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관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같게 보는 것. 우리가 이걸 보통 통찰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추상화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거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승환 선생님 손을 드신 건가요, 계속? 아니면 아직 안 내리신 건가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됐고요. 아, 네. 저는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조건문이 아닌, 예를 들어 뭐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쟁이 역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 거짓말쟁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 1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강에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똑같은 거를 다뤄 놓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무언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되고 안 되고의 논리로 환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예시가 지금 이제 드신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맞고 틀리고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가 현대 수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계점을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을 얘기할 때 저희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결을 담고 있는 거냐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거를 계속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 근거의 근거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참과 거짓에 대한 그 어떠한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지언정 우리는 그 공리의 받아들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 자체가 굉장히 인지의 한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한다면 나의 옳고 그름을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과거의 나의 옳고 그름을 오늘의 나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오늘의 나의 옳고 그름을 내일의 나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내 매임이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체계에서 할 말이 없냐? 수학적 체계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 참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그럼 참과 거짓은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지적인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씁니다. 저는 참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참과 거짓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 어떤 공리 체계를 세우든지 간에 참도 거짓도 보일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거가 20세기 수학의 결과물이에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공리를 들고 오더라도 물론 자연수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공리가 자연수를 어떤 서포트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는 사실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문장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라는 뜻입니다. 네, 재성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음소거 상태십니다. 아직 음소거 중이신데 나중에 음소거 꺼지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남윤 선생님. 네, 계속 이제 현대 수학의 이제 시작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이 되게 현대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약간 결이 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수학이 현대 수학과 과거 수학의 어떠한 큰 차이라던가 그 이후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나 이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적이죠. 그랬을 때 그 직문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강에서는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집합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학기 과목 어떤 학교에서는 보통 1년 동안 가르치는 과목을 집합론은 수학의 한 가지 연구 분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 분야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냥 어떤 피상적인 철학적인 레벨의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한테 좀 와닿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학에서 와닿는 얘기를 한 가지 한다면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자, 그러니까 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거에 아주 단편적인 예시에 해당해요. 이거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중학교 때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좋아하셨던 싫어하시는 SSS, SAS, SASA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두 평행선이 있으면 동의각과 억각은 같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절대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왜 절대적인 법칙일까요? 참과 거짓을 그렇다고 그런 거야 임마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언제 거냐? 기원전 3세기 겁니다. 2300년 전. 이거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 리만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2000년 걸렸어요. 그 깨지는데. 그래서 제가 직문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희가 보통 요새 이제 이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거고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오치상 선생님이 기계공학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AI나 이런 수학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미분의 정의는 유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미분의 정의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우리가 어떤 공리들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 해당해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든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왜요? 그런 거니까. 이것들은 왜 이게 맞는 거가 되느냐? 삼각형을 평면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각형을 왜 평면 위에 놓아야 되는데?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약에 지구본 위에 놓으면 당연히 180도 아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공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수학을 배우는 것 중에 어떤 거가 생기게 되냐면 여기서 이 전제가 공리에 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게 나한테는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지구본 위에 놓게 되는 순간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럼 180도가 아닐 수가 있겠네라는 것도 인지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수학은 미적분학과 사형제 수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구조적인 공리주의적인 걸 포함해가지고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제 하에서 내가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직문수는 그거를 실제로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나 맨 마지막 직문수는 뭘로 얘기가 마치냐면 통계학의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소위 유클리드 기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현대 통계학이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직문수 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문수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얘기가 단순히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좀 흥미가 좀 달라지도록 하는 거 직문수의 중요한 설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미분법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분법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네, 건희님 제가 질문 마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가정이 거짓이면, 결과는 참과 거짓에 관계없이 참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100점을 맞으면 게임기 사줄게 해서 100점을 못 맞으면 게임기 사줘도 참, 사줬지 않아도 참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참과 거짓이라는 게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외계인이 있다면 1은 짝수다. 1은 서울에 외계인이 있다면 1은 홀수다. 둘 다 참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정이 거짓이면 문장은 참입니다. 이거는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이렇다.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어떤 소위 썸을 탈 때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이건 사귀어주겠다는 얘기가 많은 경우 아니죠. 네가 이거 해줄게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얘기니까. 맞죠? 사귄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게 되게 미묘한 차이죠. 네, 그 다음에 김용주 선생님. 네, 아까 그 현대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이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현대 수학과 고전 수학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좀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전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학의 관점들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들이 내가 고전 수학에 대해서 이미 정리되어지고 제시되었던 지식들을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현대 수학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매 주제마다 지금 인터넷이 괜찮나요? 연결이? 조금 끊기시긴 하는데 들을 만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관점을 저희 이제 새롭게 뭐 그러니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기존의 수학에 대한 지식들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새로운 이런 관점을 적용해야 되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미적과 성형대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근데 지금 얘기하는 네, 그 렉이 이제 생기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나 레코드 보시면 또 답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직문수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이제 취지적으로는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한 6, 70대 어르신들까지도 다 이제 충분히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어떤 결에 가깝냐면 그 지금 이 노트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가르칠 때는 10주 동안 커버하는 얘기를 노트 하나에 다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숲 안에서 나무들을 감상하는 견지가 아니라 그냥 숲 위에 비행기를 타고 떠서 거기서 이 숲을 감상하고 넘어가는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관찰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그 견지를 따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과 호환되느냐? 호환됩니다. 근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에서 보게 될 뿐인 거죠. 가령 오늘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에서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건 다 저희 어떤 받아들임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옳고 그름 자체가 공리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배우는 수학과 대치되어지지는 않죠. 그럴 수 있는 것뿐이니까요, 단지. 하지만 이게 어떤 관점들을 이제 풍성하게 해주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커리어 디벨롭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직문수는 어떤 성격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내가 어느 결의 수학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주안점이겠습니다. 막상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길게 오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채널에서 그런 것들도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보통 그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반년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혹시나 이제 수학적으로 전문가 쪽으로 가실 분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들을 꼭 해드리는데 수학에서 한 분야 배우는데 보통 적게 잡아서 분야를 막론하고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제대로 마스터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생각에 흥미가 가는지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게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과 자신의 수학이 된다가 좀 더 적합한 정서이고 그 모든 예술가들은 각자의 예술을 하잖아요. 저는 모든 수학자들은 각자의 수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생각들의 방식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설명들을 비록 해드리지만 이거를 어떤 받아들이라는 정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어떤 틀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회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기본적으로 매우 권해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코멘트를 더 없으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추상화 과정에서 그냥 익숙함을 빙자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소고요. 하나가 집합인데 계속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계란과 어떤 닭의 관계처럼 규정한 적 없지만 사실은 규정한 것처럼 계속 말을 갖다 쓰고 있어요. 맞죠? 원소란 뭐냐? 어떤 집합에 속한 것이다. 집합이란 뭐냐? 원소를 모은 것이다. 사실은 정의한 적조차 없습니다. 맞죠? 계속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들이 잘 규정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실제로 뭐만 받아들였냐면 어떤 기준이 합리적으로 잘 세워진다는 전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고양이들의 모임, 개 모임이라는 거가 기준으로서 누구나 다 통용되는 거야. 여기서 누구나 다 통용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의 모임이라는 걸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양이들의 모임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고양이들의 모임이 같다라는 대전제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말이 성립하고 모임 안에 원소란 말이 성립했던 거예요. 라고 저희는 10대 때 배웠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포인트들 보시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전제겠느냐가 번지는 질문인 거예요. 동의가 그럼 되시나요? 그 전제가 깨지면 집합이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죠. 집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것들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집합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것들을 많이 모아놓고 나니까 그 기준이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어떤 그 트랜지션트 하이어 매스매틱스 기말고사 문제로 뭐를 내냐면요. 모든 집합의 모임은 집합이 아닌 거를 보여라.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시기 재밌는 연습 문제예요. 어떻게 보일까? 모든 집합 왠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집합의 모임은 집합이 아닐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논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생각할 거리가 되는데 지금 아기가 오는데 그 혹시 크게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감은 좀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보았던 방식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꼭 이 방식에서 저희가 말한 적은 없지만 일단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요.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이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는 기준을 얘기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은 또 하필이면 이렇게 스퀘어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맞죠? 이 그림은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집합이 있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체계에 대하여 이게 과연 타당한 체계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저희가 수학을 정말로 전혀 공부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냐면 정석 저희가 배울 때 집합 쉬웠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드모르간 합치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집합론 하면 쉽다고 생각했다가 아니에요. 막상 이제 집합론 책을 펼쳐보면 내가 아는 집합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합론은 집합을 공부하느냐? 아니에요. 집합론은 집합을 벗어나는 오브젝트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잘 모으면 집합의 범주를 벗어나거든요. 이걸 집합론에서는 보통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보통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셋보다 더 큰 범주를 보통 클래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에서는 보통 클래스를 스터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의 모임은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 수학을 공부할 때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학하다 보면 맞고 그르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집합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다 모으자.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는데 자기 모순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의 몇 번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내가 모아놓은 게 하도 많이 모아서 집합이 안 될 때예요. 그런 순간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미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예시가 이러한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발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자르지 않는 사람의 수염을 자르겠다.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맞죠? 조건 명확해요.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자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염을 자르겠다. 조건 명확하죠? 그런데 기준이 정립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대상들을 모으는 순간, 즉 뭐냐면 이 이발사가 수염을 깎아주는 대상들을 모으자.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수염을 깎아주거나 깎아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근데 이제 눈치채셨죠?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발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수염을 안 깎겠다고 해봐요. 나는 내 수염 안 깎을 거야. 하는 순간 자기가 깎아줘야 돼. 그리고 똑같은 논리에서 반대로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발사는 여기에 원소일 수도 있고 원소가 아닐 수도 없어요.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은 있는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장난질을 살면서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봐도 규정이 되고 저렇게 봐도 규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거의 어떤 단편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무조건 수염을 모두가 깎는다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깎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 같은데, 영원히 안 자르고 기르면 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이 전제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 전제는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를 어떻게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걸로 고치려는 시도들을 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명확하게 선언된 기준이 맞잖아요. 이 선언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선언이야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을 모은다고 하면 집합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취지하에서 환원되는 논리로서 참과 거짓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참도 말할 수 없고 거짓도 말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거짓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이 수긍이 갔나요? 이걸 잘못된 문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거기 문장에서 보면 거기서 말한 무언가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 내가 고른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냥 안 고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면은 그냥 안 다루기로 하면 안 되고 꼭 고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고민이 됩니다. 단순한 그냥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만 다루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수학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할 때 왜라고 묻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물어가지고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원해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기 원치 않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1 더하기 1은 2인 거가 동시에 참이면서 거짓인 건 우리가 수긍하지 않아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거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에서 놀 거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인 세계관에서 놀 거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세계관이죠. 적어도 참과 거짓이 병행 어떤 양립하는 세계관을 우리는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들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리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가 전제라는 말을 아예 안 하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인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나는 1 더하기 1이 2지만 동시에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받아들일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죠. 아, 그런가 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정도가 되는 것뿐인 겁니다. 단순하게. 선생님, 이게 조금 제가 잠깐 그 벗어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숙제를 던져주신 게 계속 생각이 나서 모든 집합의 모임은 집합이 아님을 보여라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걸 혹시 리프레이징해서 그 생각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집합을 부분으로 생각하고 모든 집합의 모임을 전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정당화를 할 때는 논증을 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정의하자. 이런 거는 선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제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는 진리표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진리표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체계 하에서 모든 집합의 모임이 집합이 될 수 없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논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증명 기초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다뤄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의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사고 체계들이 있죠. 저도 있고요. 제 와이프도 있고요. 이제 이게 생후 11일밖에 안 된 제 아기도 있을 거예요. 각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인격체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자 하는 거는 내 생각의 방식은 옳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그러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내 생각의 방식은 나한테 유효하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도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한국 어떤 이제 문화들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많이 느낄 때가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이래야 돼. 10대 때는 이래야 돼. 30대 때는 이래야 돼. 그 누가 정했냐 이거죠. 저는 정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 대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거의 옳고 그름과 그 결은 천차만별인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수학이 그걸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견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전제들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생겨요. 저는 이게 그 어떤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데도 되게 필요한 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갈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틀렸고 나가 옳아는 아니에요. 쟤도 제 방식에서 뭔가 타당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나도 나의 방식에서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방식이 나한테 타당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결이 좀 달라지는 면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혹시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대 수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그림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보셨던 이 그림.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이렇게 포함 관계로 쉽게 생각했던 이 그림. 이 그림이 왜 문제가 되는 그림이냐라고 하면 이 직관은 유한집합에서 맞는 직관이에요. 뭐냐면 자연수 집합은 정수 집합이 들어가요. 맞아요. 정수 집합도 유리수 집합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원소 몇 개 적어놨냐면 딱 몇 개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직관은 사실은 원소를 몇 개만 보고서 만들어낸 방식의 직관인데 실제로 이 지금 노트 혹시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자연수가 정수보다 적지 않다고요. 정수가 유리수보다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그림을 그린 방식이 타당하냐 이거죠. 이렇게 그린 거에선 저희가 마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은 정수 집합보다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이해 가셨나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니까 여기에는 얘네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작은 거 아니야. 작다라는 개념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작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통 만약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자연수집합이 정수집합보다 작은 게 맞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학창 시절에 질문했다면 학생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 질문하고 있냐? 당연하냐 이거죠. 안 당연하거든요. 수학의 결은 어떤 거냐면 수학은 1 더하기 1이 2인 것도 안 당연한 세관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모든 질문이 용인이 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게 왜 당연하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문수 2강의 두 번째 노트에서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왜 1 더하기 1이 우리가 2라는 거를 받아들이느냐.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혹시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수학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알고자 하는 수학은 공학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뭔가 응용에 써먹기가 좋은 것이고 뭔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요긴한 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수학은 이런 겁니다. 수학은 우리가 보는 관찰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새로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들을 다시 돌아보고요. 이 관점이 클릭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대상들을 그 똑같은 관점 하에서 보게끔 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결을 갖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쉽게 안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결도 달라져요. 그래서 남들이 어떤 모른다라고 하는 거랑은 결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되면 아마 원하시는 것들은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수학에 대해서 혐오적인 정서들 혹시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두 가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내가 실제로 수학을 싫다라고 말하는 어떤 싫게 느끼지만 싫지만 그래도 친해질 수 없는 친구라고 느끼는 어떤 정서가 혹시 학창 시절 때 점수 맞추기 게임으로서 내가 실제로 수학을 환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친구랑 왜 친하지 않느냐? 수학은 이런 대화들 가운데 뭔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해집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거가 나한테 더 이상 추상적인 거가 피상적인 거로 와닿지 않을 때 이게 좀 새롭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수학 공부하실 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보통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하면 1, 2학기 때 뭐 배우냐면 미적분학을 배우고요. 선형대 수학을 배웁니다. 이거 쉬워요. 학점 따기 쉽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전공 수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려워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합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뭔가를 제대로 아는 거는 단순한 거 이면이 얼마나 안 당연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가르치기 제일 어려워요. 가장 본질을 이제 단순하게 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단순한 관찰들이 이면에 나의 관점들로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수학적인 어떤 성숙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강에서 말하고 하자 하는 거는 이 어떤 수학의 관점은 결코 보편적일 수가 없다. 옳고 그름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공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1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걸 안다라고 퉁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혹은 내가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보세요. 익숙하다고 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익숙해도 되게 관계가 겉돌고 그냥 평행을 달리고 있는 순간들도 저희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되게 단순한 대화라거나 되게 단순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결이 수긍이 가면서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랐는데 좀 알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뭔가를 알아간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익숙함과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저희가 직문수에서 알아가고자 하는 건 그런 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결에서 저희가 미적분학과 서형대수학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당연한가? 이 질문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시는 수학들에 똑같이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져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요.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내 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꺼내셔야 되는 거는 내 관점의 불편함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 어떤 하실 말씀들을 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면 이 그림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당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관점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그림을 볼 때 이게 그냥 그런 걸로 느껴지시는지.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그런 걸로 느끼신다면 그 제가 되묻고자 하는 건 겁니다. 이 노트를 읽어보시면 그다 이제 이메일 가지고 받으셨죠? 실제로 개수가 똑같다니까요. 개수가 같다고요. 진짜로 같다고요. 건방지게 부분집합인데 같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적어도 이제 맞는 직관을 전달하고 있는 그림이냐 이거예요. 근데 궁금한 점 하나가 이게 뭐가 뭐에 포함된다는 게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 아니, 개수가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개념적으로 그게 뭐를 포함하면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개념적으로는 그 자연수 집합에 있는 원소를 뽑아주면 그게 정수에 들어가는 걸로써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근데 저희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신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어떤 대소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방식 택해서 사실은 대소처럼 생각하는 순간들로 말았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네, 대소를 거치지 않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이런 류의 사실 생각들을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수학들은 이런 결이거든요. 이런 결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무엇을 지칭하는 개념들이냐, 선형대 수학은 무엇이냐, 그리고 수학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뭘 알겠다고 하는 것이냐, 학점 A 받겠다는 걸 지칭하는 것이냐. 저는 이걸 약간 인문학적인 정서로 좀 초대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책 한 권 다 읽고 익숙하게 됐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결에서 이제 수학을 알아가는 것도 그 결이 다분히 이게 굉장히 좀 풍성한 세계관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께는 그런 도전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 공부하는 거 저는 이거 약간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 오지게 어렵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요. 에너지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 레벨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하는 게 재밌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성비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결이 많이 안 맞으실 겁니다. 도움 하나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정말 1 더하기 1인 걸 생각하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죠? 근데 그 의미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알아가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5년, 10년 만약에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적되는 관점. 근데 여기서 순수 수학을 지칭하는 논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금융 수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거를 5년, 10년 동안 내 관점에서 알아가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거를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경쟁력 아닌가요? 절대로 못하는 거일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수학을 조금만 알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비틀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관점에서 꺼내게 되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떤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5년, 10년 정도 하면 돼요. 너무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누적됐을 때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드리고자 하는 도전은 좀 그런 종류의 도전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노트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노트에서 이 어떤 사실 이것들이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뭐 좋았거나 싫었거나 건의사항이거나 어떤 제안할 것들이나 그냥 본인 생각들 나누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것만을 다루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넘쳐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학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요, 만약에 뭐라고 할까, 어, 핏, 뭐 어떤 사람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핏이 맞다.
우리는 이 사람의 핏이 맞는 사람을 찾아. 그럼 과연 핏이란 게 뭘까? 뭐 핏이라는 거를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의 분위기, 조직의 성격, 이 조직에서 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난 핏이 맞아. 이렇게 해서 핏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조직과 내가 달라. 되게 다르기 때문에 또 핏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핏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핏이 맞다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수학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를 다 배제하는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두 가지로 층위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그 굉장히 나이브한 센스에서 인간이 어떤 만든 학문의 근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철학이고 하나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어떤 사유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요. 수학은 실질적으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어지는 특징은 숫자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수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거를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심리학적인 어떤 이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거를 끌어들이는 순간 그러면 수학의 영역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어떤 룰을 정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수학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들이 이 맥락은 반드시 이런 단편적인 결에서만 보아야 된다라는 흑백적인 정설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물어야 되는 것은 이 어떤 옳고 그름을 특정 전제하에서 공리주의적인 체계하에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각 분야마다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수학들 중에서도 저는 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의 이면에 있는 거, 이면에 어떤 구조들이 개입하는지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단순하게 더하고 곱하고라고 하는 행위 이면에 얼마나 그 이면에 어떤 의미들이, 어떤 구조들이 녹아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어떤 이제 학문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학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관찰이 단순할지언정 이 구체적인 예시 가운데 굉장히 명료한 예시에 대해서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론을 하는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를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수긍한 어떤 긍정하는 세계관이기만 하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은 거기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결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공리를 세우지 않는 한에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각자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세계관은 응용학문의 세계관과 결코 어떤 괴리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숫자를 토대로 전제되어 있는 방식이 과연 정말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지는 오히려 물어야 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용하시는 분한테 늘 따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분은 위키피디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로 믿느냐? 아니다. 아마 이 미분의 의미를 그 맥락에서 보시면 아마 절대로 그 의미를 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직문수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도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려는 거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이 어떤 인류의 어떤 그 위대한 천재들이 해놓은 이 업적들을 살펴보면 아름답거든요. 이 어떤 해석의 방식들이 우리 그 어떤 그 지금도 아카이브에 보면 맨날 수학 논문이 100편 수백 편이 쏟아져요. 근데 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 살아남은 것들이 왜 살아남느냐? 아름다움 그 신미성을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들 속된 말로 거기서 뽕 맞아가지고 그 맛을 못 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학이 실제로 하는 거 어렵거든요. 약간 그 절망적인 정서가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는데 저는 수학이 갖고 있는 이 낭만과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전 이거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누리는 입장에서 이게 누린다는 게 언제나 그렇다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시니어 수학자들을 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못했지만 수학이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수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진리가 있으면은 이럴 때는 맞고 사실 무한대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뭐 삼각형의
이런 내변이 합치 180도 아닌 것처럼. 근데 저희가 수학을 응용으로 어떻게 사용하거나 할 때 저희가 기대하고 이제 예측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제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뭐 2차원 내에서만 뭐 통용되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수학자들이 진리를 말할 때 항상 어떤 진리는 어떤 차원 안에서만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진리를 사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미적분이라든가 사용 배수를 좀 더 배워갈 때도 이 정의는 어디까지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 어디까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갖고 있냐면 제가 혹시나 이제 옛날 그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셨으면 제가 어떤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면 일단 맵이 까맣죠. 맵이 까맣고 이제 소위 이제 SCV를 보내서 그 어떤 네이버드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어디서 미네랄을 캘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깜깜해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칙연산과 아주 간단한 진리표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알아내려는 인간 입장에서 절망적인 바둥거림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SCB 보내가지고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근데 대부분은 다 까만색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류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견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장님된 입장에서 코끼리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 꼬리를 만지는 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규정할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에 있는 코를 만지는 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추상화를 해가지고 수학적인 체계관들을 각각이 만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꼬리를 가지고 만들 거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코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코끼리라는 본질을 보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놀랍게도 하나로 조우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수학하다 보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관찰들로부터 에센스라고 믿었던 이거 코끼리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서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얘기들의 결을 잘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보통 많은 경우에 수학에서 놀라운 어떤 관계들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칙연산 노름에 지나지 않아요.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가 전부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들을 발견했을 때 놀라운 카타르시스들의 순간들을 조우할 때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내가 보는 세계관과 상대방이 보는 세계관의 다름과 상충되는 정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코끼리라는 걸 보겠다고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추상화한다는 거가 각자의 관점에 대치를 꼭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점은 정의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 지칭하는 거가 아니에요. 코끼리라는 걸 볼 때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정의의 어떤 이제 서술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다른 오브젝트들을 지칭하는 거냐라고 하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수학은 저는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밖에 없다고 믿는 결이고요. 근데 이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어떤 치력에 가까운 무지의 세계들에 대해서 밝혀나갈 수가 있느냐가 참 수학을 하다 보면 되게 낭만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문수에서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루어 나갈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시면 저는 사실 전율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거를 모르고 죽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알아야겠다라고 했던 게 어떤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가 만약에 구면 위에서 본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저였으면 아니겠거니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우스랑 리만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 데를 묻고 더 나아가서 그 달라지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에서부터 정수를 끌어냅니다. 어이가 없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의 방식을 보고 내가 이거를 모르고 인생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는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기하학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약간 이제 제 어떤 거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계형 과외 주말마다 이제 과외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자취비 내고 이제 술 먹는 값 내고 그러고 살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편입생 과외를 해주다가 저는 원래 기하학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카페에서 만나서 그 과외를 하다가 제가 얼어버렸어요. 의미를 이해하고 처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잠깐 가만히 계시라고 한 다음에 한 20분 동안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저는 논리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전공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뭐 소위 입실론 델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수학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 거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우스랑 리만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어떤 되게 단편적인 거라는 걸 알았고 이 어떤 구조적인 세계관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제 되게 큰 욕망이었었고 이거는 알고 가고 가야 되겠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참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야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시야고 이거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통계학은 통계학이고 수학은 수학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떤 수학 숫자들의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들을 보는 방식들을 전제들을 내가 이해하는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각자한테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혼자 알기에는 이거 혼자 뽕 맞기에는 그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직문수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하지만 그 이미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수직으로 점프하거든요. 그 난이도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저랑 이제 하지 않는 어떤 직문수 세션 시간에는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과요. 그래서 이제 나만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후반부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됐고요. 네, 오치상 선생님. 네, 아까 X 원소 이야기하시면서 이발사 위쪽 그림에 있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수학 공부를 이제 예전에 했을 때는 모든 건 다 증명이 돼 있는 건지 이 내용들이 만약에 원소는 뭐고 아니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까 뭐 누가 지칭을 안 했는데 우리가 뭐 법상에서 보면 관습법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결에서 그게 궁금하신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 수학을 어떤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A는 B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동안 배워왔었던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소 뭐 X 이런 걸 누가 이걸 정의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은 그 관점을 넓혀봤을 때 다른 내용들도 수학 안에서 증명이 안 되고 이거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관습법처럼 이런 그런 내용들이 굳어진 내용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그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수학의 특징인데요. 수학은 그 적어도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많은 어떤 인문학의 분야들은 대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대가의 어떤 권위에 의존되는 방식으로서 학문들이 구성이 될 때가 많은데 수학은 증명이 깡패예요. 아무리 대가가 이렇다고 해봤자 그 틀렸다는 거 증명해버리면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증명이 그런데. 그래서 수학은 그 인간한테 권위가 서지 않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문이 동작하는 방식 그런 방식에 동작하는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 제가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학 논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수학 논문은 어떤 수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명제와 새로운 증명을 기본적으로 담은 성격일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필지 메달에 준하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한 어떤 논문이 있다고 해보죠.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려 있는. 그러면 수학자들이 그 사람이 했으니까 이걸 믿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정서가 어떤 결이냐면 그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결이라기보다는 그게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약간 좀 더 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수학으로 학위 받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수학으로 뭔가 명제를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걸 찾아내서 증명을 하는 과정들은 아무리 적게 걸려도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가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남이 해놓은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어떤 걸 논증하는데 거기에 어떤 재료들을 쓰는데 만약에 그게 틀렸으면 그럼 다 날라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젊은 수학자이다 보니까 그 젊은 수학자가 이제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업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업적이라는 거는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난제는 보통 남들이 해놓은 거 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냐면요. 좋은 저널에 실려 있거든요. 증명을 보면 틀렸거나 증명이 없거나 그리고 혹시 증명을 보더라도 못 믿겠거나 너무 길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2, 3년 동안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틀린 거에 기반해서 해놨으면 이거 내 커리어를 말아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히 회의적이라서 그런 견지가 단순히 아니라 정말로 이게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쉽게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은 그렇게 권위에 의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필즈 메달리스트가 증명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수학 어떤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난제들을 증명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날 때가 있는데 수학계에서는요. 보통 하나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맞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양반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탕쟁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 옆자리에 계시거든요. 오피스에서. 작년에 되게 유명한 거 풀었다고 한 번 굉장히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 존경해요. 하지만 작년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니까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권위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까 이런 정서보다는 증명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공부해서 납득해라 이런 견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 방식으로 이게 정말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남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다더라. 혹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그런 결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재밌기도 하고 골아프기도 해요. 권위에 의존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학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컨셉처들을 어떤 이제 증명하거나 반증함으로써 그 세계관들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학문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받아들이는 거랑은 결이 많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시면 듣고요. 권위에 대한 얘기라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직문수는 이런 식으로 대화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렉처 노트를 하나를 다 나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렉처 노트는 1, 2기의 레코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좀 오히려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어떤 이제 맨 마지막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시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 직문수가 기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어떤 당연하지만 이제 인터랙션입니다. 각자의 관점,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그냥 각자의 어떤 독창적인 관점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직문수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생각들이 있다 싶으면 제가 새로운 자료들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그냥 기존의 자료들 단순히 재탕하려는 방식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고 이 질문은 좀 더 들어가서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분에 10분 정도한테 오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혹시 얘기 나눴던 방식들 중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느낌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기는 영상으로 봤고, 2기는 실제로 참여했고, 이제 3기인데, 아까 스텔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기 시작할 때도 혼란스러웠고 중간에는 또 놀라웠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기대와 혼란이 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직문수 물론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노트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지만 직문수를 하는 저도 기본적으로 이걸 안다는 결에 안다는 결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어떤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말했던 방식으로서 어떤 수학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봤을 때 나한테는 미적분학과 사용계산은 어떤 의미냐 집합론은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 다시 그냥 묻는 거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몇 분 또 말씀하신 것들 있으시면 듣고요. 아까 이제
진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이제 일기를 열심히 들었고, 이기도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챙겨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중에 녹화된 게 아니라 와서 들어야겠구나 라고 좀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저는 굉장히 쉬운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예스나 노를 판단한다는 것을 수학에서는 특정 집합에 속하는 여하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클래스가 같냐 안 같냐로 판단을 한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다가 배우를 갑자기 좀 높여가지고 안 보이는 구조가 보이는 것처럼 되게 좀 충격을 받고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이래서 수학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걸 자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못 해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던져줘서 이래서 이게 들어도 들어도 재밌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이 재밌습니다. 서양대 수학 미적분학 재밌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셀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늘 재밌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에 해당합니다. 저 이제 모르거든요. 알아가고 싶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꽃의 뭐 광합성이라든지 얘가 뭐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런 걸 더 잘 아니까,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그 파인만인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문과생으로 수학적 지식이 이제 짧은데, 앞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적 지식을 좀 넓혀가면은, 수학이라는 이 학문이 또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공감하고요. 이게 수학 알아가는 것도 약간 음식에 대해서 미식가적인 정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 단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커요, 그것도. 근데 이게 좀 어떤 내가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면 이게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거 못 썼고 어떤 느낌이고 딱 아는 그 결이 생기는데 거기서도 또 취하는 그 미식가의 그 감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깊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갖기 참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결의 취미냐면 내 내적으로 누릴 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남이랑 이게 보통은 저희가 어떤 특히 성인이 되고 생각이 다르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손절하고 싸우기가 참 좋잖아요. 여러 것들이. 근데 수학이야말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같이 감상하고 다른 관점들을 들으면서 이 어떤 감상들이 배가 되는 점에서 이렇게 좋은 취미가 있나 싶은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어떤 이름 말 맞다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수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또 성숙한 어떤 시민 사회가 되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듣고요. 어, 그냥 이번에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번에 수학적인 주장에 참과 거짓이 반드시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어, 와닿았던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와닿는 장소였고, 왜냐면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길을 정할 때, 그러니까 뭐 20대든 뭘 해야 되고 30대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학자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학부 때 수학 전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순수 수학하는 거에 대해서 온갖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결들이랑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어떤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살면서 어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구를 만나서는 어떤 뭐 가령 이제 어떤 가족을 어떻게 꾸리는지와 어떤 내 네이버드의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규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하는지에서 수학을 알아갔던 순간이 적어도 제 인생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 오늘 내일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참 잘했던 선택이었다 싶고 근데 그 선택을 어떤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선택했으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수학은 알아갈 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개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요.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수학적인 생각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네, 그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희 선생님. 네, 저도 그냥 좀 감상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뭐 각자 기준에 따라서 같은 주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참일 수도 있고 뭐 거짓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고 했을 때 이제 이 현대 수학적인 사고가 뭐 1차적으로 기존의 주장이 옳고 그름이 이제 어떠한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또 새로운 주장들을 해나가고 그것을 또 새로운 기준으로 증명해내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쭉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게 새로운 기준이 또 새로운 이제 새롭게 증명됐을 때 그 각 주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용성이 또 어떠하냐가 이제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응용 수학이거나 이제 인적 학문으로서 적용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머물렀으면은 사실 그 유용성이라는 것도 한계 안에 이제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전의 물리학의 세계가 양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이제 것들이 열린 것처럼 근데 이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새로운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미지의 부분들의 이제 새로운 유용성을 더 알아가는 이제 세상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과정이 되게 굉장히 와닿았고 그런 사고를 이제 내 학문 안에서 해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게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소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결이 있는데 제가 되게 어떤 그 싫어하는 어떤 결이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어떤 그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수학 중에서도 순수수학 쪽을 어떤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그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 지구상에 그 순수학 쪽 특정 분야 연구해가지고 뭔가 이제 논문을 내면 읽는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그 이제 저널에 내도 이제 레프리가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현타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보통 이제 수학에서도 과거에 대단한 업적들이 어느 경우들이 많냐면 몇십 년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직문수에서도 나중에 뭐 갈루아의 어떤 업적, 그래서 뭐 가우스, 리만 이런 얘기 할 거지만 당대에는 대부분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당대에는. 그러고 나서 막상 그 사람이 죽어서 뭐 그러면 근데 이게 그 역사적인 얘기로서는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지금 수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전 당장 인정받고 싶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전 죽은 다음에 인정받고 뭐 합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나한테 가장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거가 사실은 보편성을 갖고 있을 거야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정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정서를 설득하는 거는 비록 이게 아직 남들이 이게 뭔지를 알려지는 그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나를 깊이 설득한 거는 남도 설득할 수 있을 거야가 수학자들이 갖게 되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들은 수학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자기를 정말 깊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학교에서 미분기하 세미나에서 1시간 톡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하는 거 대부분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다 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시니어 분께서 네가 하는 거 참 아름답다. 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를 지금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를 공감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찬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뭐는 늘 돌아보냐 나한테 이게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냥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좋은 얘기를 듣는 걸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진 않지만 좋은 얘기를 들으면 격려가 되죠. 그래서 수학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내밀한 것들이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나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들은 남들한테도 굉장히 파급력과 설득력을 갖는다.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5분 안에 얘기는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몇 분 정도부터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네, 없으신가요? 그 없으시면 한 번 더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직문수는 그래서 그 격주로는 이런 수학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다음 주에는
그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TA 선생님들과 어떤 이 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나 대화를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계속 갖습니다. 계속 갖고요. 그리고 슬랙을 토대로 본인의 어떤 감상이나 질문들을 해주시면 TA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도움들을 받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초반부 내용들은 그래도 좀 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서 굉장히 안드로메다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염두에 두시면서 1, 2기 내용들을 궁금하시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직문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컨텐츠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냐면요, 그 집합론, 그리고 추상대수학, 선형대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위상수학, 미분기하학, 복수해석학, 대수기하학, 통계학을 다룹니다. 17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각각들은 대학원 토픽들을 포함해서 보통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큰 숲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큰 숲을 보신 입장에서는 각자 입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수학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혼자 하셔도 되지만 채널에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 이미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스터디들이 있지만 그 스터디에 꼭 조인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스터디가 요긴할 것 같으면 그 어떤 필요하면 이제 준 비용을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해드려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 스터디들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스터디들을 어떤 결에 사고 싶은지들을 이제 저한테 적당히 어떤 시점에서 귀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직문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